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ABL바이오 오늘 주가 마이너스 3.5%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구간 주가 하락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 팔까?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사한 게 올라갈 때는 뭐예요?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하고 싶죠. 막 매수하고 싶어 미치겠죠. 막 그죠? 무조건 눌림목 기회고 막 매수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하죠. 어떡하지? 매도해야 되나? 아니, 지금 구간 매도할 필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 올라갈 때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ABL바이오는 무조건 쓸어 담아야 돼. 엄청 좋은 회사야. 그래놓고 주가가 조금만 밀리면 뭐라 그래요? 문제 있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 그러겠죠. 개미털기네. 매수하겠죠. 근데 봐봐요. 주가 한 번 더 밀려봐. 만약에 예컨대 한 번 더 밀려봐. 그럼 뭐요? 회사에 문제 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걔 메꾸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면서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라니까요. ABL바이오 회사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 가격대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비싸요. 비싸다라는 게 지금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정을 한 번도 안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21선까지는 봐야 된다. 얼마입니까? 18만원. 18만원에서 18만 5천원 이 구간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오는 걸 여러분 못 기다리죠. 올라갈 때 계속 매수하잖아요. 마찬가지 매수하더라도 1차 매수하고 21선 깨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지지선 깨지는 거 생각을 해서 1, 2, 3차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ABL바이오 같은 경우 61선 타고 간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과거부터 그랬고요. 얘는 원래 61선을 타고 가네요. 항상 61선에서 위로 밑으로 변동성 계속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61선 기준으로 위아래 변동 나오면서 상승파동 강하게 나오면서 61선에서 이격이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 61선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61선에서 위아래 변동성 나오면서 간다. 자, 그러나 61선을 조금밖에 이탈하는 모습들이 안 나오죠. 살짝 이탈하면 살짝 이탈하고 다시 바로 반등합니다. 마찬가지. 그럼 지금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탔기 때문에 여기서 61선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61선 위쪽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언제든지 1차적으로는 들어가도 된다. 대신에 2차, 3차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현재 구간 누구보다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대로 잡지 않고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거든요. 주가 이거 내려가면 개미 털기네 하고 매수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 구간에서도 ABL바이오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지 못 돌리는지 봐라. 아직 추세 돌린 거 아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발 조금 제발 조금 천천히 좀 하셔라. ABL바이오 어제도 바로 말씀을 드렸죠. ABL바이오 우리가 어제 구간에서 추세 못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추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봐봐요. 어제 구간 올라오는 구간 추세 돌렸어 못 돌렸어? 어제 반등했지만 추세 못 돌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제가? 추세 못 돌리고 있다 아직. 추세 돌리는 구간 나오면서 지켜봐야 된다. 뭐요? 추세 못 돌리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 볼까요? 단기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이탈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오늘 못 나와준다고 하면 전저점 구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구간이 우리가 1차 매수 타이밍인데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간 바닥 구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대응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사니까 맨날 뭐 하는 거다? 물려가지고 걱정하는 거다. ABL바이오 지금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 여력 있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왜 도대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빠졌는데 왜 여기서 추가 매수랍니까? 이 종목은 한 번도 지금 조정을 안 받았는데 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 안 하더라도 여러분 평단가는 또 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매수할 때 어떻게 싸게 매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게 추가 매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 잡고 평단 낮추고 올라오면 그때 비중 조절하면 돼요.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근데 여기서 빠지는 척 하다가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지금 추가 매수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못 버는 거잖아요. 올라오면 책임질 거예요. 일단 쌉소리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고 나가시라니까요. 아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상승에 대한 힘이 세겠냐 하락에 대한 힘이 세겠냐 자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제가 다른 종목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운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제형 솔로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우리가 일봉상 여기 전고점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 있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 전고점 매물대 얼마? 1340원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1470원.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상방이 열려 있습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는 하방이 열려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방이 열려 있죠.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요?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보유한 종목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죠? 상방보다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내려갔죠. 그럼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요? 야 네가 결과적으로 차트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미 저는 이 구간에 뭐요? 올라갈 자리보다 빠질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BL바이오도 마찬가지. 회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요? 조정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 20만원 구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차 매수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최대한 낮게 해야 되는데, 고점 대비 5% 빠지면 추가 매수하니까 맨날 고점에 비중 실려가지고 뭐요? 내려가면 중내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천천히 잡아놓고 대응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회사 좋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가는 비싸다. 왜?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럼 조정이 나왔을 때 61선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내셔라 라고 전달드리면서 이상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제2의 ABL 바이오 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지금 이제 종가 마무리가 좀 되었는데요. 현 구간에서 크게 이상이 없죠. 사실 보게 되면 지금 전체를 봤을 때 JP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수도 사실 약세도 아니고 저는 강세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슬슬 지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를 보게 되면 주가 어때요? 18만원, 20만원 왔다 갔다 하죠. 개인 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뭐? 횡보하는 거. 횡보하면서 질질 흐르면 뭐한다? 버티다가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가락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포라고 생각을 해도 ABL발 주포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싸게 조정 나오면은 매수세가 더 짙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포가.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질리게 해서 내보내는 방법, 요거를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전혀 이상이 없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지금 방금 나왔는데, 그죠? 나왔는데 뭐 한 달 두 달 전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당장 또 다 라이센스 아웃이 나기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마 컨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ABL 바이오랑.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가시화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다시 한 그래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컨택이 들어와도 약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 조건도 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현 구간에서 ABL 바이오는 어쨌건 기대감이 너무나 커요. 제가 ABL 바이오 좋아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예요? 3상까지 가는 거는 어렵긴 하지만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많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ABL 바이오는 아직도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이 좀 깁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타임라인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단기적인 변동성에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요거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큰 이상 없이 ABL 바이오 잘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ABL 바이오 혹시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 아니면 단기적으로 또 올라갔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지, 요런 구간처럼 말이죠.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20%도 빠졌으니까 요런 구간대가 또 있는지 체크해서 단기 매수 타이밍, 단기 매도 타이밍 요런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들고 천천히
뭐 급할 거 없잖아요. 뭐 좋은 회사고 당장 이게 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인내 있게 들고 가시면 된다. 하지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010-845-9501 여기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ABL 또는 영어로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45-9501 이쪽으로 ABL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히든 종목 정말 생각보다 좀 강하거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강해요. 제2 ABL 바이오라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좀 강해서 매수 타점을 쉽게 안 주긴 하는데 그래도 분할로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요거는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